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21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20강에서는 인공지능이 만약 일부의 예측대로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다면 인공지능은 우주를 정복하고 인간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21강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학습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평생 학습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진짜 평생 학습 시대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해고된다면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새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거나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그저 거저 먹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명칭하에 월 300만 원을 국민에게 주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찬성이 한 20%를 약간 넘었다고 하니까 아직은 상당히 국민 정서에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찬성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다면 인간은 많은 경우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하기도 여의치 않다면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 없이 살아가야 되고 결국은 기본소득제, 즉 무조건 한 달에 얼마씩 주는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월 7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사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돈을 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알파고가 바둑 최고 고수를 꺾었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 고수를 꺾을 것이라 생각하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둑은 지금의 인공지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한 분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최고 고수를 꺾는다면 당장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아직 그런 시기가 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이 예사롭지 않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분명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워 미래에 대비해야 할까요? 답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다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말한다면 무책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경험한 바에 비추어 볼 때 대학 진학, 군 입대, 연애, 결혼, 미국 유학, 교수 임용, 공직 등 그 어느 하나 계획한 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 흐름을 다른 곳으로 몰고 갔고 예상보다 잘 되기도 했으며 잘 안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대응하고 적응하면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렇지 못하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지 닥쳐봐야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력, 감성, 판단력, 가치관, 철학 등이 인공지능에 대항하는 인간의 경쟁력이라는 주장을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은 인공지능에 대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아무 소용 없어지는 능력일 뿐입니다. 게다가 전문가의 미래 예측이 얼마나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미래학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학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 수많은 사회과학자가 과연 얼마나 미래를 제대로 예측했을까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논문도 쓰기 싫을 정도로 저는 좌절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응하고 적응하라.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능력이란 바로 학습 능력입니다.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안이 많아도 하나도 배우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습 능력만 있으면 자신의 특기와 성향에 따라 선택할 새로운 직업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문과 분야의 특기와 성향을 타고난 사람은 이과 분야에는 자신 없어 합니다. 반대로 이과 분야의 특기와 성향을 타고난 사람은 문과 분야에 자신 없어 합니다. 앞으로 생겨나는 직업은 문과 성향의 직업, 이과 성향의 직업에 골고루 보존됩니다. 학습 능력만 있다면 새로 생겨나는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문과 분야의 특기와 성향을 타고났다면 모든 문과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 됩니다. 반대로 이과 분야의 특기와 성향을 타고났다면 모든 이과 분야를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추면 됩니다. 공부하는 게 지겨운 요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며 이제 더 이상 시험은 없다. 운전면허 시험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평생 지겹게 공부만 했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또 공부를 해야 한다? 라며 실망할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요즘은 평생 학습 시대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시대에 재취업하기 위해 해야 하는 공부는 대부분 공부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 습득이고 훈련이라 지금까지 해온 공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으로는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지만 새로운 직업을 위한 기술 습득과 훈련은 입시 위주 공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 지금의 교육 제도를 혁신하지 못하고 낡은 주입식 교육에 매달린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이 인기라서 노량진에는 공시족이라 불리는 시험 준비생이 수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문과 분야의 특기와 성향을 타고난 사람은 쉽게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입합니다. 다만 학습 능력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인기가 좋다 보니 이과 분야의 특기와 성향이 있는 사람은 인공지능으로 전공을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화학과 졸업생은 인공지능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물리학도는 로봇 연구가로 전환했고 뇌과학을 공부하다가 인공지능으로 바꾼 학생도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있으면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새로운 일자리가 수없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면 이제 지겨운 공부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좋아하지만 앞으로는 직장을 가지면 엉터리 학교 공부가 아닌 진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평생 학습하지 않으면 과거보다도 빨리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도태당합니다. 자신에게 학습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들고 읽기 시작한 뒤 혹은 재미없는 TV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자세로 시청할 때 집중을 잘하면 학습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두 페이지 읽다가 금방 질려서 딴짓하는 사람은 어떤 공부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양 프로그램처럼 재미없는 TV 프로그램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금방 채널을 돌리는 사람은 집중 능력이 없습니다.
책상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가도 학습 능력을 알아보는 좋은 수단입니다. 금방 드러눕거나 1시간 동안 화장실을 두세 번 들락날락하거나 자꾸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수없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학습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1시간 집중해서 공부하고 일어나 몸을 스트레칭 해줄 때 가슴 속에 차오르는 뿌듯한 기분을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학습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학습 능력의 첫 번째 요소는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라고 대단한 비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습관만 잘 형성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라고 하면 지능을 생각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 중에 공부 못하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제도권에 맞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지능도 학습 능력이지만 지능 못지않게 중요한 학습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이상으로 21강을 마치겠습니다. 21강은 제가 수어 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3부의 첫 번째 주제인 무엇을 배울까 묻지 말고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추라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